삼각함수의 성질 세 번째. 이번 영상에서는 문제 두 가지를 소개를 좀 할게요. 뭐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좀 달라 보이기도 하죠. 첫 번째 문제는 36도를 세타라고 뒀어요. 그 상태에서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3세타, 10세타까지를 다 더하세요 라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 특별히 뭐 세타라는 표현은 없지만 코사인 제곱 0도, 코사인 제곱 1도, 코사인 제곱 2도, 코사인 제곱 3도 이렇게 해서 코사인 제곱 90도까지를 더하세요 라는 문제야. 비슷한 점은 뭐 이게 꼭 코사인으로 나오진 않거든. 사인으로 나올 수도 있어. 사인 제곱 0도, 사인 제곱 1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사인 세타가 아니고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삼각함수의 종류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특징은 공통점이라고 보면 여러 개를 더했다는 거지. 얘는 10개를 더한 거고 얘는 91개를 더한 거지. 여러 개를 더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각이 다 다르다는 거지. 세타, 2세타, 3세타, 10세타 0도, 1도, 2도, 3도 이렇게 서로 다른 각에 대한 사인 값들 또는 코사인 값들을 여러 개를 더했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그냥 더한 건데 얘네들은 이 제곱이 보이죠. 각각을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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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이렇게 제곱들을 한 거야. 섞이진 않아. 어떤 거는 그냥 하고 어떤 거는 제곱 이렇게 풀지는 않아요. 대체로 이렇게 두 가지 유형. 제곱이라는 것만 빼면 둘은 비슷하긴 한데 풀이법은 완전 틀려. 완전 달라.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는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만든 거지, 실제로 요거는 성질이라기보다는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 요거는 성질이에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법은 두 가지는 완전 틀려요. 이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아니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 있는 각도들의 특징은 전체가 뭐 세타, 2세타, 3세타 이렇게 해서 10세타까지, 실제로 세타에다가 36도를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요건 이제 360도가 돼버리는 거지. 세타부터 그러니까 36도에서부터 배수로 해서 360도까지 더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왜 정의를 이용하는 거냐? 원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기본 정의가 R분의 Y라고 하는 거야. R분의 Y. 이 각도들이 갑자기 세타, 2세타, 그 다음에 5세타 이렇게 막 튀거나 이러진 않아요. 간격이 일정하게. 만약에 나온 다음에 뭐 세타, 3세타, 5세타 이런 식으로 두 칸 차이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긴 있어. 요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걸 이용할 건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가능해.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하나 그리고 요 세타라고 하는 각을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세타를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세타를 표시할게요. 그럼 이제 이 2세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세타에다가 5를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저기 보시면 36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180도가 돼. 그러니까 이 전체 이만큼이 몇 도가 되느냐면 실제로는 5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6세타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세타만큼을 더하게 되는 건데, 5세타에다가 세타만큼 더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세타하고 6세타가 동경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게 만들어져요. 요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2세타는 7세타하고 여기 세타 한번 더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세타는 6세타하고 동경이 일직선에 있게 되고, 2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만들어지는 7세타하고 동경이 일치하게 돼. 이 동경이 일치하는 게 아니고 일직선에 있게 돼.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만약에 요점의 좌표가 x, y라고 치자.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야. 이게 수식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사인 세타라는 게 r분의 y 좌표잖아. 그냥 y가 되는 건데, 사인 6세타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느냐면 r분의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되는 거고, 사인 6세타는 r분의 마이너스 y가 돼. 이렇게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된단 말이야. r분의 y, r분의 마이너스 y.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사인 세타랑 6세타는 서로 지워진다는 얘기지. 다 더할 거니까. 여기가 세타가 있으면 중간쯤에 어딘가에 사인 6세타가 있었겠죠.
6세타가 요 두 개는 실제로는 부호가 반대란 말이야. 왜?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는 거니까. 서로 지워지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게 세타와 6세타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2세타와 그 다음에 나오는 7세타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 점 2세타죠. 요게 세타니까 요 점을 예를 들어 뭐 XY라고 하긴 뭐하니까 A, B라고 한다라고 치면 여기 7세타에 해당되는 요점 요 동경이 요점 뭐가 되느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Y좌표가 여전히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사인만 그러냐? 코사인도 그래요. 코사인은 R분의 X가 되는 건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다 보니까 X좌표도 부호가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인 세타와 사인 6세타가 지워지는 것처럼 사인 2세타와 그 다음에 나올 사인 7세타가 역시 지워진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사인으로 안 돼 있고 코사인으로 돼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6세타도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지워지게 돼 있고 7세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부터 여기 중간쯤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워지게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어떤 문제는 가운데 한 개가 남는 경우도 있긴 있어. 각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가운데 한 개가 남고 잘 지워지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지워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 그래서 개수라든지 지워지는 쌍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신중하게 잘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는 전체적으로 딱 10개이고 딱 절반 나눠서 세타 2세타에서부터 5세타까지 하고 여기는 6세타에서부터 10세타까지가 하나하나 다 싹싹싹싹 지워지는 형태야. 최종적인 정답은 0이 되는 거죠. 요렇게 풀이라는 문제가 제곱이 없는 사인 여러 개를 더한 거. 그럼 제곱이 있는 건 어떻게 푸는 거냐? 제곱이 있는 것도 이거랑 비슷하게 문제를 푸는 거냐? 전혀 그렇지가 않겠지. 제곱을 했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음수는 없죠. 더더군다나 각도 자체가 이렇게 90도까지 밖에 없어요. 90도까지밖에. 여기서는 처음부터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요. 하나는 뭐냐면 사인, 코사인으로 할까요?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요거는 각 변환 공식으로 배웠죠. 90도라고 하는 것은 홀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에서 사인으로 바뀌었죠. 일사분면이니까 부호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뭐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도 똑같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요 성질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그러니까 제곱 플러스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요 공식을 한 개를 더 사용을 해요. 여기서 사용되는 공식은 두 가지. 하나는 코사인을 이렇게 사인으로 고치는 공식 하나와 같은 각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제곱은 1 된다는 성질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는 P, 뭐 X라고 해도 되고 문자를 하나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P를 한 번 더 써요. 한 번 더 써. 코사인 제곱 0도를 밑에다 한 번 더 쓴단 말이야. 근데 코사인 제곱 0도라고 하는 것은 90-90도니까 사인 90도로 고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0도라고 하는 것은 사인 90도로 고칠 수 있어. 이유는 뭐냐? 요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0도를 90-9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앞에 90-는 없어진다고 치고 90도가 되는 거죠. 수치상으로도 코사인 0도는 1이지, 사인 90도도 1이지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0도를 한 번 더 쓸 건데 코사인 제곱 0도라고 쓰는 게 아니고 사인으로 바꿔서 쓴다라는 얘기야. 그것도 얘를 맨 뒤에다 써. 이렇게 사인 제곱 90도 이렇게. 그래야 이 공식을 쓰기가 좋겠죠. 코사인 제곱 1도 같은 경우에는 1도는 코사인 1도라고 하는 것은 90도 빼기 89도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뭐로 고칠 수 있어? 사인 89도로 고칠 수 있단 말이야. 그것 역시 여기다가 쓰겠죠. 요 앞에다가 사인 제곱 89도라고 쓰겠죠. 이렇게 계속 써오는 거야. 맨 마지막에 있는 코사인 제곱 90도 같은 경우에는 사인 제곱 0도로 고치겠지. 그러면 위에 있는 개수랑 아래에 있는 개수는 당연히 일치하겠지. 그 다음에 요렇게 세로줄을 맞춰보면 요 공식을 쓸 수 있는 모양이 딱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양변을 마치 가감법처럼 이렇게 더하는 거야.
더하면 2p가 되는 거고요. 2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1 되겠지. 얘도 1 되는 거고, 그 다음에도 1 될 거고, 1이 계속해서 나오겠지. 맨 마지막에도 1. 그러니까 몇 개인지 개수만 셀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착각해서 90도를 보고 아 이거 90개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1도부터 90도까지가 요만큼이 90개겠지, 그지? 9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는 91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P값,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요 값은 2분의 91이 되는 거죠. 요렇게 사인을 그냥 더하는 거, 제곱해서 더하는 거,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